안녕하세요.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진행할 신재곤 기술사입니다. 3부에서는 발주자 안전의무 점검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발주자 안전의무 점검 가이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핸드북 발주자 안전의무 가이드라는 책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일반 사항의 목적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발주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 의무를 기술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쉽게 정리하여 발주자의 안전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점검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총 58가지의 발주자 안전 의무에 대하여 적용 대상, 담당자, 확인 시기, 위반 시 벌칙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핸드북에서 총 공사금액 50억 원이라는 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 내용은 핸드북 1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계획 단계부터 설계 용역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 시, 감리 발주 시, 착공 전, 공사 진행 시, 준공 시까지 전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주자 안전보건 의무 점검 가이드는 공통사항,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 의무사항 등이 있으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정 위반 등의 내용이며 정보통신공사와 소방공사에서는 공사 감리, 용역 발주 의무 위반 등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계획 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 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계획 단계, 설계 단계의 경우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발주, 설계부서가 담당하고 설계 발주 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 단계에서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입찰 시 사전 고지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발주부서에서는 설계 용역 발주 시 코티스 또는 EBD 시스템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등록 및 사전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에게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설계 용역 계약 시 설계사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공문 시행하고 설계부서에서는 반드시 설계 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확인과 보완 요청 사실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시공 단계에서 시공사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후 분기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공사 시 3개월마다 이상 확인해야 됩니다. 공사부서는
설계부서로부터 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안전보건 조종자 배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 건설공사 도급 시 추가 발주되는 공사의 실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 조종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고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통보하였는가? 둘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 또는 지정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 건설 도급 시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분리발주 공사 실착공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인사 명령권자는 공사감독자를 인사 명령 시 안전보건 조종자로 임명하고 각각의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사감독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등 수급업체, 하수구업체 소속이 아닌 유자격자를 안전보건 조종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코티스 건설 공사 총괄 현황에 안전보건 조종자 지정 또는 선임 통보일을 입력합니다. 셋째, 안전보건 조종자의 업무를 이행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 건설공사 도급 시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분리발주 공사 실착공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조종자는 발주된 모든 공사에 각 수급업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참여하는 통합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통합안전협의체 운영 시 작업 내용, 위험성 평가 계획 등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실행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설계 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의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 변경을 하지 않았는가? 중점사항으로는 모든 건설공사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설계 변경 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를 확인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자 책임에 따른 착공 지연, 공사 중단으로 시공사가 산재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공사 연장 의무를 이행하였는가? 시공사로부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모든 건설공사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설계 변경 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대상가 이에 따른 세부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LH에서 설계 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설계 변경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공사가 안전 위험으로 인한 설계 변경 요청 시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 변경을 하였는가? 둘째, 시공사로부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모든 건설공사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설계 변경 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산업재해 위험 등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 시 세부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LH에서 설계 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참조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적정하게 계상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며 발주 설계부서가 담당하고 설계 시 착공 및 설계 변경 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산업재해 위험 등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 시 세부 금액 조정 방법은 LH에서 설계 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실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실착공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 처리 요령을 참조합니다. 둘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변경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았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실착공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 처리 요령을 참고합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변경 시 국토부에 제출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 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실착공전, 공사 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업무를 접수 관리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협회는 제출 현황 및 적정성 등을 검토 확인 관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넷째,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하여금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계획서를 준수하여 입찰 공고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가 대상이며 감리발주부서가 담당하고 감리발주 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미준수하였을 시 건설공사 착공이나 진행을 못하도록 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실착공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건설사업 관리 중 설정 보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실정 보고 시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건설사업 관리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공사 시 확인해야 합니다. LH공사 설계 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따르되 공사 관리관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실정 보고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10살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실착공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승인은 약 20일이 소요되므로 착공 지연 예방을 위해서는 감독자는 계약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착공이란 실제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이 아닙니다. 둘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공사에게 통보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실착공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승인은 국토안전관리원 등 기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청인 LH에서 심사하여 승인하고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적정 혹은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한 경우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셋째,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착공 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 결과 제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제출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 전문기관에 검토되지 않은 심사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사 준공 시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준공 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접수 및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활용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시 설계 시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발주 설계부서가 담당하고 실착공 전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뢰 및 최종보고서는 국토부 제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활용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7개 항목 적용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발주 설계부서가 담당하고 실착공정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에 낙찰료를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공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직접 시공계획을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 한 건에 공사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직접 시공계획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시공사가 직접 시공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이를 국토부에 보고 또는 통보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준공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를 통해 제출된 직접 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직접 시공 계획서 작성 및 보고 방법은 건설공사 정보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건설공사 참여 제한 하수급인 변경 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도급사 중에 하도급 참여 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공사에게 하도급사의 변경을 요구하고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중점사항으로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준공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산법 제29조 3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된 건설업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 시공 능력, 계약 내용 등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였는가? 중점 사항으로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하도급 계약 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검토하고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둘째,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에게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를 하였는가? 중점 사항으로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하도급 계약 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 요구하고 불응 시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됩니다. 또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 등 예고해야 합니다. 변경 요구 후 15일 이내 조치하지 않을 시 지역본부장 등에게 수급인 행정기관 통보 및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발급 요청합니다. 셋째,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를 두었는가? 중점 사항으로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하도급 계약 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관리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시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중점 사항으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공사 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감독자는 안전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에 관하여 매월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안전관리 계획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개정이 실시를 하고 공사관리관은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확인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중점 사항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7개 항목 적용 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을 하고 공사 시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사감독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 기준에 알맞게 사용되는지 분기별 또는 기성금 요청 시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 안전 의무 중 공통사항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 회의 개최 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공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과 함께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정별 위험 요소와 그 저감 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는가? 중점 사항으로는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부서가 담당하고 공사 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 회의를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